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16학번 유현성입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22학번 박진홍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필드 콘텐츠 만들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모였는데 준비되셨죠? 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네, 저희 한번 가볼까요? 우선 산업공학과라는 이름만 들으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공대 경영학과 아니야?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말 여러 가지 분야를 다양하게 배워서 공대 경영학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생산 관리, 뭐 물류, 그다음에 빅데이터, 품질 관리, 뭐 경영, 다양하게 배우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희대학교는 금융공학을 다룬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네. 경희대학교는 산업경영공학과고 이름에서도 봤듯이 경영을 좀 더 중점적으로 배우는 학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중점적인 학습과 더불어서 경영에는 또 금융공학이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공학도 숭실대학교와는 조금 다르게 배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컴퓨터 학부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 과가 결코 코딩을 적게 하는 과는 아닙니다. 정말 많은 툴들을 다양하게 다루기 때문에 코딩의 양이 공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소프트웨어나 그런 개발 위주로 이제 커리큘럼이 진행되는 과에 비하면 아무래도 코딩은 조금 더 적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실제로 지금 1학년 1학기 교양 과목으로 C 언어를 배우고 있고 2학기 때부터 파이썬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2학년 때 전사 실습 같은 다양한 코딩을 곁들인 활동들을 하고 배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업공학을 지원하게 된 계기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 수능이 끝나고 무슨 과를 가야지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계통 쪽에서 요즘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는 게 빅데이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데이터라는 게 개념이 막 사회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던 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그런 빅데이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굉장히 괜찮은, 흥미로운데? 약간 이런 호기심에 이제 산업공학과를 지원해서 오게 되었는데, 지금 물론 제가 막 산업공학과의 모든 학문을 섭렵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그때에 비해서 왜 빅데이터가 중요한지, 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진홍님은 지금 물론 입학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차이가 나는 그런 점이 있나요? 네, 저는 현상님은 정시로 지금 진학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수시로 진학을 했기 때문에 3년간 어떤 학과를 진학을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읽으면서 데이터 경영 시대에는 산업공학과를 더불어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학과가 유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산업공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선배님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때는 데이터 분석도 많이 활용해서 진학을 하시지만 생산 관리와 물류 유통으로도 많이 진학을 하시는 걸로 들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관심 있는 학생들은 좀 많이 산업공학과로 진학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산업공학과는 앞에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정말 다양한 분야를 배우는데 사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단순히 학과 커리큘럼을 따라가서 졸업을 할 때가 되면 나 뭐 배웠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그런 생각이 4학년 2학기 때 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전공 기초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산업공학이 뭘 다루는지에 대해서 먼저 본인이 스스로 찾아보고 학과 커리큘럼과 더불어서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분야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가야 이 산업공학의 장점을 100%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사람들이 산업공학과가 다양한 학문을 배운다는 것을 장점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단점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장점이 되려면 1학년 때부터 자신이 어느 학과, 아니 어느 진로로 분야를 갈 것인지 잘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대학 활동을 충분히 다양하게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수업을 들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 효율 최적화 관리에서 수학적으로 접근한 경우는 이제 실생활에 존재하는 다양한 제약 조건들을 수학적인 제약식으로 바꾸는 거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바뀌어진 수학식을 가지고 의사결정 모형을 만들어서 최적의 해를 구해서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최적화 및 효율 분야에서 수학을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산업공학에 진학하게 되면 이제 좀 반드시 따야 한다 이런 자격증들이 몇 개 있는데 사실 요즘 추세가 자격증을 그렇게 많이 준비하는 추세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산업공학과에서 좀 자격증에 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 가장 산업공학의 이제 전통적인 분야죠. 품질 관리 쪽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품질 경영기사, 그리고 최근에 이제 품질 관리에서 떠오르고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 그리고 사실 이 데이터 분야 관련해서 자격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쉽게 접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자격증이 이제 SQLD 하고 이제 ADSP 이렇게 데이터 관리 관련된 자격증을 많이 따고 있고, 또 생산물 유통 관리 쪽으로 가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유통 관리사나 물류 관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격증이 좀 더 많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이 뽑았다고 하면은 요즘 필드 동아리나 이런 다양한 선배들을 만나서 느낀 점은 그런 자격증보다는 공모전 같은 그런 활동을 하면서 얻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소서를 기술했을 때 좀 더 그런 기업에서 좋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에 목매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업에게 좀 더 잘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게 좀 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산업공학과의 장점 중 하나가 여러 분야에 여러 다방면의 분야를 배운다가 장점이었는데 이것이 졸업 이후에도 관련이 있어요. 사실 정말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IT 회사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로 선배들하고 동기들이 진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는 아무래도 품질 관리 쪽을 가고 싶은데 사실 이 품질 관리가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면서 기존의 수리 통계 방식의 품질 관리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품질 관리가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약간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품질 관리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 진홍님은 좀 희망하시는 분야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은 3, 4학년 때 배우는 금융공학과 경영학을 바탕으로 4학년 때까지 복수 전공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쪽에 대해서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쪽으로 많이 배우겠지만 이 부분에서 좀 배움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면 대학원 진학을 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입학 전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 배워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그 과정 내에서 등급 관리를 하느라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실 병행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C 언어 같은 모든 언어의 기본이 되는 그런 언어 하나를 배우고 오면은 대학교 와서 좀 더 학습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함을 느끼는 선배님들의 조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C 언어 정도는 좀 학습하고 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진홍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하나 덧붙이자면 통계학 관련된 좀 지식들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 통계학이라는 게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진 않는데 사실 그런 뭐 깊이 있게 배워서 오는 게 좋다라기보다는 좀 통계학의 전반적인 왜 통계학이 사용이 되는지, 어떤 분야에서 통계학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추가적으로 좀 이건 꿀팁인데 엑셀을 잘 다루면 대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엑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데 뭐 시각화도 엑셀로 적당한 선에서 표현이 가능하고 뭐 함수 계산 뭐 이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엑셀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등급 관리 이런 거 하면서 시간이 조금 남으시는 분들은 엑셀을 준비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전공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4학년 동안 이제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뭐 프로그래밍, 뭐 통계, 뭐 최적화 이런 다양한 분야들을 배웠지만 수학을 잘하면 그 분야들은 사실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수학을 전문적으로 배운다면 좀 그런 세부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분야들은 껌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수학과 꼭 바꾸고 싶습니다. 네, 저는 다시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면 정보보안 쪽으로 진학을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데이터 분석도 중요하지만 보안에 대한 이슈도 되게 논란이 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 시국에서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인지도 필요하지만 보안 인재가 좀 더 좋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부분을 좀 전공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을 좀 더 빛낼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안 쪽으로 다시 바꾸고 싶네요. 근데 보안 쪽으로 그럼 전공을 바꾸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이런 거 가능하신 이제 내년이면 가능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혹시 복수 전공, 부전공을 그쪽 분야로 이렇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근데 산업공학도로 이미 길을 접어든 이상 복수 전공을 보안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소프트웨어인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데이터 마이닝이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더 집중적으로 배울 생각입니다. 혹시 현성님은 복수 전공 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핑계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산업공학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복수 전공을 정하진 않았지만 지나고 봤을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저한테 복수 전공 선택권을 준다면 저는 통계학과를 복수 전공으로 하고 싶어요. 왜냐면 산업공학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통계학인데 사실 저희가 수업을 배우면서 나오는 여러 통계학적인 그런 뭐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산업공학과니까 사실 통계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면 정말 끝도 없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거는 너네가 할 게 아니야. 통계학과 애들이 하는 거지. 그냥 넘어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저는 사실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활용을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산업공학 수업을 들으면서 수월해지기 위해서는 통계학을 복수 전공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은 산업공학과를 목표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산업공학과가 다양한 분야를 배우기 때문에 대학에 와서 나는 진로 분야를 정해야지 이런 것보다 산업공학과에 입학하기 전에 나는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배워서 이 분야로 취직을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대학 생활을 하는 과정 자체가 좀 더 뚜렷해지고 좋은 질의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산업공학과에 입학해서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얘기 들으셨던 것처럼 나 뭐 배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뭔가 혼란을 겪지 않고 뭔가 적절하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난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산업공학에 입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좀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조금 뭐야 겨우 그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달에 이제 벚꽃이 한창 필 때 또 저희 학교가 여의도 공원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 공원에 이제 벚꽃을 보러 남자 셋이서 간 적이 있는데 사실 남자 셋이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벚꽃 앞에서 그냥 대충 사진 찍고 이제 여의도 공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약간 사람들이 이제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이렇게 음식 먹고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아무것도 준비된 상태로 간 게 아니고 굉장히 즉흥적으로 그냥 갈래? 하고 갔던 거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입고 있었던 과잠을 벗어서 이제 과잠을 덮고 잔디밭에서 그냥 잔 기억이 있는데 그 잔디밭에서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그 하늘에서 비춰오는 눈부신 햇살과 그 살랑이는 바람 그 조합의 그때 제 기분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서 저는 그때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그런 추억을 갖고 싶은데 아직 새내기여서 해보진 않았지만 꼭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경희대학교 캠퍼스가 진짜 많이 예뻐요. 특히 벚꽃을 폈을 때 많이 예쁜 걸로 소문이 나 있는데 저도 벚꽃이 폈을 때 친구들과 대면 수업 끝나고 학교에 나왔을 때 벚꽃잎이 흩날릴 때 그런 분위기에서 동기대가 캠퍼스 안에서 술 마시는 경험도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 상황이 가장 극적으로 재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바로 수업을 빼먹.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 필드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제 사람이 살아오면서 꼭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그걸 못하면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을 저는 그 시기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20대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저는 대학교에서 이제 뭐 어떤 활동이 됐건 간에 대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필드에 들어오게 되었고 1년 동안 필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졸업까지는 너무 1학년이라서 거창하지만 지금 당장 1학년 때는 대통령 과학 장학금을 꼭 받아보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원되는 장학금인 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 단어로 정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야지만 전 굳이 정리를 하자면 산업공학은 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도구라는 게 도구 자체가 뭔가 주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도구를 누가 사용하는가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도구의 가치는 정말 천차만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산업공학이 도구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류가 처음 도구를 사용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도구를 발달시켜 온 것도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결국 산업공학도 그런 의미에서 도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산업공학과는 지휘자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업 현장에서 최적화와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지휘자가 얼마나 연주를 잘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멋진 곡이 탄생하는 만큼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최적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 생산 능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산업공학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연주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뭐 다룰 수 있는 악기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또 드럼 하나 기가 막히게 잘 치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밴드부로 축제를 나가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베이스 친구가 일주일 전에 팔이 부러지는 경험을 못 해가지고 대학교 동아리에서는 꼭 밴드부로 축제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제 필드 컨텐츠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혹시 오늘 유튜브 촬영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 유튜브 인터뷰 하면서 잘 몰랐던 지식들도 필드 동아리 선배님들과 같이 얘기 나누면서 얻을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오늘 사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데 이 정도면 좀 재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선생님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필드 필수 밴드 혹시 지롱님 드럼 배우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